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올해부터 이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이 바뀌면서요. 50평 이상의 점포에서는 비닐봉투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요.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겠죠? 그럼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요. 자발적으로 먼저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50평 이상의 점포만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 전체 사용량의 약 10% 정도만 규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의 양만 해도요. 연간 60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태균 씨?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은 아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혹은 음식을 담아올 때 무심코 봉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상인들과 또 소비자들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는요, 이 비닐봉투 우리 지역의 사용량이 좀 줄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 전국시대 첫 소식 전해드려야죠. 겨울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 정보가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양 알프스 마을의 겨울왕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칠갑산의 얼음 분수 축제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겨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모두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 신나는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눈을 그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아니, 눈사람이 생각보다 안 만들어지는데요? 차라리 우리 진짜 눈사람 있는 겨울왕국으로 떠나보는 거 어때요?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겨울왕국이 찾아왔습니다.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가 가득한 이곳. 겨울이 선물해준 동화 속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신이 나는 곳. 천장호수와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청양 알프스 마을에서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지금 온 세상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겨울왕국인데요. 이쪽에는 거대한 얼음 분수들도 있고요. 우리 초등학생들의 대통령 아시죠? 뽀로로.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야. 쉼없이 뿜어지는 물이 만들어낸 거대한 얼음 분수는 물과 바람, 그리고 추위가 만들어낸 자연의 걸작입니다. 이 녹아내린 얼음들이 만든 이 분수가 굉장히 장관이고요. 마치 정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겨울왕국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얼음 분수가 70점이 있고 야간 조명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 눈조각이나 얼음 조각이 있고 또 즐길 거리는 옛날 얼음썰매나 봅슬레이, 눈썰매 같은 것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이게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그런 축제가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인 것이죠. 이야, 진짜 신나게 겨울을 만끽할 수 있겠네요. 네네. 지금 이곳에서 우당탕탕 소리도 나고 비명소리, 웃음소리 굉장히 시끌벅적한데 이 안에 뭐가 있나 봐요. 뭐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우리 올림픽 때 그거 있잖아요. 봅슬레이. 여기 있다. 이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타는 거다. 요거 타고 얼음으로 내려가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바로 봅슬레이 얼음썰매예요. 여러분, 출발합니다. 썰매와 한 몸이 되어 얼음 트랙을 활주하는 봅슬레이 선수처럼 저도 매끄러운 얼음길을 따라 속도를 내봤습니다. 야, 이거 스릴 만점이고요. 이게 아기들 타는 거라서 시시하겠지 했는데 속도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이거 계속 타야 될 것 같아요. 짜릿한 스릴감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봅슬레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아니, 지금 여기 온 가족이 다 한꺼번에 타신 거예요? 네.
이쪽으로 자 여기 위험하니까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정말 신나게 타셨는데 어떠세요? 이거 재밌어요? 아, 처음에는 좀 무서울 것 같아서 위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재밌고요. 너무 신나고 춥지도 않고 너무 즐거워요.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재밌어요? 얼만큼 재밌었어요? 우리 아버님 이렇게 온 가족이 추위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즐기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다양하게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쪽에도 뭔가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따라 저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눈썹이에요, 눈썹이. 할아버지 많이 기다려야 돼. 출발하시면 돼요. 출발! 우리 어릴 때 그 눈썰 맞은 가가지고 엄마 아빠랑 탔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진짜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요. 너무 시원하고 추운 줄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신나는데요? 산비탈을 이용해서 만든 눈썰 매장은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선사하고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우리 아버님 예. 방금 아이랑 같이 신나게 막 썰매 타고 내려오는 거 봤어요.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추운 줄 모르고 막 재밌게 탔습니다. 이렇게 또 겨울을 즐기기에는 이곳이 좀 딱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여기만 한데 없죠. 충남에서. 동심으로 돌아가 한바탕 신나게 놀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 이글루 있어요. 엄청 큰 이글루. 우와 신기해. 진짜 얼음이야. 책에서만 보던 이글루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음으로 만든 이글루라서 추울 줄 알았는데 아니 의외로 따뜻한데요? 와. 저기 이렇게 낚싯대 잡고 뭐 하고 있는데? 빙어뜨기. 맛도 좋고 잡는 재미도 있어서 매년 겨울 많은 사랑을 받는 빙어. 재빠른 빙어보다 더 빠르게 뜰채로 낚아야 되는데요. 이 불타오르는 승부욕에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여기 지금 빙어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서 쉽게 잡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얘들이 살살 피해가네요. 근데 이게 또 재미인 것 같아요. 물의 표면과 가까이 떠있는 빙어를 구석으로 살살 몰아서 날쌔게 낚아 올리는 게 공략 포인트. 잡았다! 오동통하게 오른 살 보이시나요? 호수의 요정이라고도 불리는 빙어는 지금 제철을 맞아 제일 맛있을 때인데요. 고소하고 담백한 빙어를 먹으려는 사람들의 눈과 손이 더 빨라집니다. 해보시니까 어때요? 재밌네요. 하면서 뒤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저기. 이거 참 쉬우면서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열심히 잡으셔서 이거 빙어 어떻게 하려고요? 튀겨 먹어야지. 튀김! 네, 여기 빙어 튀김!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마리는 잡으신 것 같은데? 빙어는 튀겨야 제맛. 이게 바로 겨울철 별미죠. 자, 제가 잡은 빙어도 튀김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분들 다 같이 먹어야겠다. 안녕하세요. 배고파요. 오, 다들 많이 잡으셨네요. 먹어봐야겠다. 저 혼자 잡았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돼. 이렇게 맛있는 줄 알았으면 아까 더 열심히 잡을 걸. 가시나 비릴까봐 걱정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네. 진짜 후라이드 치킨처럼. 치킨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맛? 처음 해봤는데 진짜 맛있고 일단 잡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 못 잡을 줄 알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짧아서 밖에서 볼 때는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잡으니까 시간은 이제 진짜 모르고 일단 잡는 데만 집중하니까 너무 재밌고요. 좀 춥긴 해도 추위를 못 느껴요. 잡을 때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튀기니까 맛있어요. 잡은 보람이 있어요. 어때요? 있어요. 진짜.
직접 잡아 더 맛있고 함께 잡아서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이 겨울하면 떠오르는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되겠죠. 제가 잡아서 걸렸어요. 이 청양 얼음분수 축제에 오셔서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예, 매년 오는데요. 세종에서 가까워서 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눈썰매 너무 재밌고 얼음으로 만든 조각도 봐서 재미있었고 신기했어요. 청양 얼음분수 축제로 많이 놀러오세요. 자연이 선사한 선물 속에서 동심으로 돌아갔던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 잊고 지냈던 추억들이 새로운 행복으로 다시 피어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도 즐거움이 가득한 동화 속 겨울왕국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추위 덕분에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네, 특히 이 얼음으로 만든 트랙을 내려오는 이 봅슬레이, 이 눈썰매와는 달리 또 다른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놀이시설도 재밌었지만 무엇보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얼음 분수였습니다. 물과 바람과 추위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더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화면에서는 보지 못했지만요. 야경도 너무너무 멋지고요. 빙어뿐만 아니라 장작나무에 구워 먹는 이 알밤과 군고구마, 그리고 떡국에 라면까지 정말 추울 때 더 맛있는 음식들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 겨울방학에 느껴볼 수 있는 진짜 얼음 왕국을 만나봤습니다.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 잘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 목포로 가볼 텐데요. 겨울은 길고양이들에게도 조금 힘든 계절인데 길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목포 MBC 터줏대감 고양이 파렴치. 방울이의 도전장을 받게 되는데. 어이 파렴치, 너 몸에 칼 댔다는 소문 들리더라. 누가 그래? 내가 수술했다고. 뭐 수술했으면 뭐 어쩔 건데? 야, 너 저리 좀 가 임마. 아유 쟤네 또 싸워. 아유 맨날 싸워. 몰라, 이럴 땐 숨고 봐야 돼. 콱 그냥 오기만 해봐. 앞발 날아간다.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여긴 아직 내 구역이다. 채, 온순해졌다더니 그 성격 아직 안 죽었구만. 참나. 야 파렴치 너, 내가 다시 올 거야. 두고 봐. 방울이의 도전장을 받게 된 파렴치. 그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예쁜데 안쓰럽죠. 지금 같은 겨울이 이제 되게 차가워지잖아요. 싫어요. 울고 그러면은. 주인 없이 거리나 주택가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 그런데 이 귀여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일들이 많다고요? 차 다닐 때도 위험하기도 하고 앞에서도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요. 봄, 가을이면 개체수가 많아진다는데 도대체 몇 마리나요? 흔적이 없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약 4만 마리 이상의 길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라든가 또 쓰레기 봉투 훼손에 대한 민원이 매일 하루 한 5, 6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길고양이와 사람의 공존을 위해 힘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귀여운 양이들과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그들의 아름다운 노력.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길고양이를 비롯해 사람들에게 버려진 고양이, 다치고 상처 입은 고양이들을 구조해 안락한 쉼을 제공해주는 목포 고양이 보호 연합. 이곳에선 사람과 길고양이가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일이 있다는데요. 아이고 안녕. 하는 일은 길에서 다친 아이들을 응급 구조하여 케어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포시와 협연하여 TNR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TNR이 뭐냐면 고양이를 저희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고양이를 개체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리고 발정 소음을 없애기 위하여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제자리에 그대로 방사하는 그 과정이 전체의 중성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 없이 방황하고 아파하는 고양이들을 앞장서서 보호하는 목포 고양이 보호 연합회. 그런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왜 하는 거예요?
이 동네가 수컷이 엄청나는데 수컷들이 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발정, 영역 다툼을 일어나고 또 이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새끼들도 한 4-5마리를 낳기 때문에 번식률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이고, 넌 참 다행이다 얘. 그런데 잠깐,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 다른 곳에 저희가 민원 들어온 곳에 이제 그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목포 MBC. 도착하자마자 작업 준비가 한창인데요. 여기서 잠깐 냥이들의 관계를 살짝 살펴보자면 목포 MBC 대왕냥이이자 희대의 남봉꾼 파렴치. 파렴치와 엄마 냥이가 그렇고 저렇고 해서 낳은 5대 자식이 바로 깜구. 아니 잠깐, 그런데 파렴치 너 딸인 깜구한테 들이대려고 한 거야?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이 녀석들 어지간해선 잡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에게게? 먹이만 먹고 홀라당 도망가는 거냐? 암컷 2마리가 새끼를 동시에 낳는 바람에 새끼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8마리? 그래서 그 아이들 빨리 중성화 수술 해줘야 되는데. 자, 한 번만 더. 맛있는 먹이 냄새를 따라 천천히 철창 속으로 들어오는 깜구. 옳지 깜구야. 그렇게 조금만 더. 쭉쭉 들어와. 그렇지. 깜구야, 잡을게. 잡는다. 잡는다. 잡았다. 쳤어요. 안녕. 아이고 이뻐. 결국 이렇게 포획되고 마는 깜구. 깜구야, 해치지 않을게. 깜구를 잡는 데 성공했지만 더 분주해지는 고양이 보호협회 스태프들. 트립이라 해가지고 더 잘 들어가요 애들이. 여기 넣어주세요. 주세요. 서서 지켜보는 스태프들. 과연 어떤 일이기에? 목포 MBC 최고의 권력냥이 파렴치의 등장. 그런데 이 녀석은 쉽지 않을 텐데요. 최고 서열 1위의 고양이답게 그 넘치는 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 파렴치야, 맛있지?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기만 하면 된다. 금방 지나갈 거야. 잡는다. 잡았다. 아이고, 너 힘 진짜 세다. 틀려. 내가 힘이 엄청 좋은데요? 안 돼. 아이고 파렴치야, 진정해. 그러다 다칠라. 이렇게 목포 MBC를 점령하던 힘 좋은 파렴치도 결국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했는데 네. 애들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공간을 따로 이렇게 TNR 애들을 이렇게 따로 공간을 분리하여 일단 하룻밤 정도 저희가 이제 금식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 애들이 이렇게 보통 먹은 걸 많이 토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날 9시 전까지는 이제 먹이고 그다음에 9시 이후로는 금식을 시키고 그 다음날 2시 정도에 저희가 수술을 들어갑니다. 시의 수의사협회 회원분들이 또 TNR에 동참하셔서 그래서 그 있는 병원들 다 6군데를 다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될 길고양이들이 하나 둘씩 병원으로 모이게 되는데 수술 받게 되면 우리 냥이들 괜찮아질까요? 횟수를 줄이면서 그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고양이한테도 발정이 왔을 적에 더 스트레스 안 받고 고통 안 받게 하는, 사람과 고양이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가장 지금 TNR이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수술을 위해 마취가 시작되고 서서히 잠에 빠져드는 깜구. 정량을 마취를 했는데 이렇게 발톱이 지금 나와 있죠. 여기가 아직 마취가 안 돼서 힘을 주고 있는 모양이니까 여기서 좀 더 지켜봤다가 더 추가 마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수술 시작! 수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깜구야. 깜구를 비롯해 무사히 중성화 수술을 마친 고양이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보통 회복하면 저희가 이제 상태를 봐요. 봐가지고 그 꼬맨자국이나 이런 데가 이제 괜찮으면 그 자기가 있던 자리에다 원래에다가 방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걔는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또 살아가겠죠. 깜구야, 파렴치야. 수술 받느라 모두들 고생 정말 많았어. 그런데 우리 파렴치 수술 받고 나와서 그런가 좀 순해진 것 같은데요. 고양이가 저희 인간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꿈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많은 의식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양이가 단순히 이렇게 애완동물이 아닌 정말로 반려동물 말 그대로 인간과 그 사람과 동물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들을 꾸준히 지치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것이 지금은 가장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길고양이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들의 노력. 저희 전국시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면 반갑게 인사해주라. 야옹. 네, 목포 MBC 길고양이 파렴치의 중성화 수술 성공이라고 해도 될까요? 목포 고양이 보호연합의 활동들 잘 만나봤습니다. 네, 이 TNR 사업을 통해서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는 게요. 현재로선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도시도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등 공존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고양이가 도시에서 살게 된 이유는요. 쥐가 들끓던 시절에 사람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앞으로도 이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버려지는 동물들은 좀 없어야겠습니다. 네, 겨울철이 되면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추워질 때 고양이들이 자동차 본네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차를 타기 전에 한번 똑똑 들여주시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행 힐링지로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오대산 자락에 자리한 신라시대 사찰 월정사인데요. 겨울에 전나무 숲에 운치 있는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보실까요? 흐르는 계곡의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저 길 끝에서부터 향긋한 냄새가 휩싸여 옵니다. 하늘로 곧게 뻗은 전나무, 1,800여 그루 우거진 숲 사이. 새 속의 먼지를 털어내고 오대산 깊은 자락 안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월정사 입구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전나무 숲. 그래서일까요? 전나무 기세에 눌려 소나무가 자리를 피해줬다는 농담이 진실처럼 전해집니다. 5개의 봉우리가 연꽃 모양으로 둘러있다는 오대산. 역사와 문화를 찾아가는 길은 걷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길고 깊은 오대천의 물길은 부드럽게 이어지는 계곡길. 그 너머 폭신한 흙으로 펼쳐진 전나무 오솔길. 사찰까지 가는 걸음걸음마다 청아한 물빛에 반하고 맑은 향기에 취하고 숲의 고듬에 탄복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때쯤 비로소 불쑥 모습을 드러낸 건 월정사입니다. 월정사는 신라시대에 그 자장유사 스님께서 그 당나라에 유학을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이렇게 지어졌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연도로 따지면은 신라 선덕여왕 시절인데요. 643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000년 이상의 천년고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동 지방을 대표하는 사찰 월정사. 천년고찰 월정사는 속세의 온갖 다툼과 파괴, 전쟁의 화마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옛 모습은 사라지고 한국전쟁 이후 재건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품위와 기계가 서려 있죠.
팔각의 2층 기단 위로 세워진 9개의 층, 팔각 9층 석탑입니다. 고려 초기 석탑을 대표하는 탑이죠.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도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만은 제 뒤로 보이는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 같은 경우는 국보 4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이 오대산 지역에 많은 좀 피해가 많았는데요. 유일하게 이제 팔각구층 석탑 같은 경우는 남아 있었고 주변의 정각들은 다 이제 전소가 되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팔각구층 석탑은 고려시대 때의 탑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대산 푸른 기운 속 천년 세월의 무게를 이고 서 있는 불교 성지. 깨달음을 좇는 구도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철 올곧게 줄지어선 전나무 숲길 끝 천년 고찰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네, 전국지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를 황금돼지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꼭 황금돼지해가 아니라도 돼지고기는 언제나 맛있잖아요. 저는 특히 이 돼지고기 하면 삼겹살, 그리고 이 돼지갈비, 그리고 탕수육 이런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데 태균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도 뭐 돈가스, 국밥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돼지고기 음식들은 우리가 참 자주 먹는 것 같은데 황금돼지해를 맞아서 소개해드릴 음식들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네, 빨리 만나봐야겠죠.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완벽한 한 끼를 소개해드립니다. 우아한 한 끼 돼지고기 편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19년 황금돼지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다복을 상징하는 만큼 에너지와 영양이 넘치는 식재료. 돼지고기의 특별한 변신을 소개합니다. 전통시장 속 돼지 요리를 매 눈으로 스캔하는 정아영 리포터. 와, 여기 돼지머리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돼지고기집 맞는 것 같아요. 오, 와, 어머니 여기 돼지 들어간 요리 뭐 있어요? 돼지고기 국밥하고요, 고기국수하고요. 나 한겨울에는 따끈따끈하니 한 그릇 먹으면 좋겠죠.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오, 막 뜨끈뜨끈한 고기여서 그런지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본격적인 돼지를 맛보러 들어가야 돼요. 역시 시장 안에 있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정겹네요. 새하얀 면발을 이용한 첫 번째 돼지고기 음식. 부위에 따라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 돼지는 고기 반찬이 귀했던 옛날부터 사랑받아온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선 뽀얀 국물에 빠진 국수와 함께 돼지고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 고기국수다. 국수 한 그릇이 주는 뜨끈한 온기에 돼지고기의 든든함이 더해졌습니다. 고기국수는 제주도 가서 많이 먹잖아요. 전라도에서 이렇게 고기를 넣은 국수라니. 근데 보통 고기가 굉장히 두툼하고 이렇게 편육이나 머릿고기처럼 나오는데 고기는 장조림 고기처럼 생겼어요. 이거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데 어머니 이거 무슨 고기예요? 돼지고기로 말하자면 간접살이라고 하죠. 귀한 고기예요. 특수 부위라고 할 수 있죠. 소고기에 토시살이 있다면 돼지고기엔 간접살이 있다. 돼지 안심 부위를 손질할 때 소량으로 나오는 부위인데요. 한 마리에 200g이 나올까 말까한 귀한 고기랍니다. 와, 어머 사르르 녹아 사르르. 이게 분명히 돼지고기라고 했는데 간 식감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사르르 녹는 게 진짜 마치 소고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고기가 못 도망가게 이렇게 면으로 싹 감싸준 다음에
와, 진짜 국수가 고기를 싹 감싸고 있어가지고 오, 입에서 함께 어우러지니까 진짜 최고다. 이번엔 같은 고기 다른 느낌 고기 국밥인데요. 국수와는 또 다른 매력. 한 고기를 움직이게 하는 밥심. 밥 한 공기 뚝딱 사라지게 만드는 국밥에는 매콤함을 한 스푼 더해줍니다. 아까 국수 먹을 때 사실 고기가 너무 맛있었는데 조금 모자라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야, 국밥에 정말 고기를 아낌없이 넣으셨네요. 고기가 왜 이렇게 많어? 아, 사장님 여기에 고기 몇 마리나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한 4마리 정도 잡아야 될 거예요. 4마리. 와. 국밥의 생명은 뭐니 뭐니 해도 국물 맛. 그 맛의 깊이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진짜 이거는 먹으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만드네. 사장님 여기 육수를 얼마나 오리신 거예요 여기 지금? 하루 꼬박 가야지 그 물이 우러나죠. 고기국수에서 살짝 맛이 담백했다면 국밥은 훨씬 더 깊고 진하면서 얼큰해요. 우리가 그 돼지고기가 들어간 국밥 요리는 그래도 많이 접해봤잖아요. 순대국밥이라든지 뭐 내장국밥이라든지 고기국밥이라든지. 근데 간접살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신선하고 특별한 것 같아요. 돼지고기의 진짜 맛을 느끼고 싶다면 남원시장에 와서 고기국밥하고 고기국수를 드셔보세요. 또 국밥에는 이렇게 알타리 무지. 돼지고기의 색다른 변신을 가장 잘 맛볼 수 있는 메뉴 돈가스.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 중 하나죠. 이 고기는 버크샤 지리산 흑돈이에요. 고기 육질이 고소하고 담백한 게 특징이에요. 저희가 생 등심을 직접 받아서 다듬고 두들겨서 직접 만들고 있어요. 특별한 고기로 색다르게 만드는 돼지고기 요리. 모양도 이름도 낯선 치즈케이크 돈가스인데요. 끝없이 탑을 쌓아가는 각종 재료들의 향연. 이 음식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케이크 돈가스는 맨 밑에 돈가스를 놓고 신선한 야채를 올리고 다시 돈가스를 넣고 다시 샐러드를 올린 후 맨 위에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서 케이크처럼 만든 돈가스입니다. 풍부한 맛을 지니어 어느 음식에나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치즈가 돈가스에서도 그 매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엔 알록달록한 채소 군단이 등장했는데요. 들어는 반나 쌈 싸먹는 돈가스. 환영해요. 2019년. 와, 올해가 황금 돼지해잖아요. 어떻게 제가 돼지띠인 걸 알고 격하게 이렇게 케이크로 환영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오늘 돈가스 돼지고기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케이크잖아요. 어머 어머. 케이크. 오! 와, 돈가스 케이크? 이런 케이크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돈가스에 샐러드, 과일, 치즈까지 한 입에 쏙. 반찬이 달리 필요 없는 치즈케이크 돈가스의 푸짐함. 독특한 모양만큼 과연 맛도 좋을까요? 돈가스하고 샐러드 같이 먹으니까 굳이 소스가 필요가 없어요. 와, 돈가스의 바삭함, 부드러움 이걸 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샐러드하고 함께 먹어주니까 이 신선함이 돈가스의 그
기름의 느끼함을 확 잡아주네요. 보통 단짠단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삭바삭 뭔가 이렇게 씹는 즐거움이 느껴지는 케이크.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살찌는 거지. 빛깔 고운 비트물에 라이스 페이퍼를 적셔 쌈쌀 준비 완료. 고기 한 점 올리고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올린 채소를 함께 싸먹는 신개념 돈가스 납시오. 깜짝 놀란 게 상추보다 이 페이퍼가 더 맛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 보통 쌈 싸 먹을 때 상추에 돼지고기 이렇게 딱 얹어서 먹잖아요. 근데 이 월남쌈 페이퍼에다가 돈가스를 얹으니까 그 월남쌈 페이퍼의 쫀득쫀득한 맛과 돈가스의 바삭함 그리고 채소의 아삭함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이거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황금 돼지해인 만큼 뭔가 좀 특별한 우아한 돈가스 케이크나 이 쌈 싸먹는 돈가스처럼 풍요롭고 행복한 2019년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맛과 영양이 뛰어난 돼지고기 요리와 함께 힘찬 새해를 다짐해보세요. 네, 뜨끈한 고기국수와 국밥 그리고 지리산 흑돈으로 만든 이색 돈가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직 못 먹어본 돼지고기 요리가 이렇게나 많았네요. 네, 이 돼지고기 특수 부위가 듬뿍 들어간 이 고기국수와 국밥은 특히 이런 추운 겨울에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새로운 표현도 하나 배웠는데요. 단짠에 버금가는 바삭바삭. 바삭바삭. 정말 이 식감이 벌써 느껴지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돈가스냐 국밥이냐 벌써 오늘 저녁에 대한 고민이 하나 더 생겨버렸는데요. 아무튼 맛있고 이색적인 돼지고기 요리 잘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어업계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로 바다로 간 한 청년 사업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여수에서 새우 양식업을 하고 있는 천재민 대표인데요. 새우 양식업계 최초로 햇섭 인증을 받는 등 청년다운 도전과 노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로 출발합니다. 이곳은 재민 씨가 운영하는 새우 양식장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양식장에 물도 새우도 보이진 않네요. 어떻게 된 일이죠?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우는 보통 가을에 출하하지만 이곳에선 실내 양식장을 만들어 겨울에도 새우 양식을 하는데요. 혼자서도 모든 일을 척척 해냅니다. 재민 씨가 새우 양식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4년이 다 돼갑니다. 이미 업계에선 소문난 청년 어업인이죠. 돌아가신 큰삼촌이 원래 양식업을 하셨었어요. 그래갖고 이 양식업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양식업에 이렇게 꿈을 가지게 됐고 또 공부가 제 머리에 안 맞더라고요. 가을에 한 차례 새우를 세상 밖으로 내보낸 후 오늘은 앞으로 키울 새우들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죠. 이 물이 지금은 미생물이 없는 상태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점점 미생물이 가득 차게 만들 거예요. 그게 가득 차면 여기서 새우가 똥을 싸고 막 토를 해도 오염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 기술의 가장 우리 양식장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곳은 재민 씨의 실험실입니다. 새우가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상태를 체크하죠. 오늘은 어떤 실험을 하는 거죠? 이 물이 독이 있나 없나, 이 물이 새우가 사는데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뭐든지 좀 과학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막 내 감각이 중요해, 내 경험이 중요해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좀 최대한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 과학의 이론에 맞게 이게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업계에서 다양한 인증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매일 업무 일지를 쓰며 데이터 관리에도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도 인정한 재민 씨의 실력. 기어 경진대회에서 큰 상을 받기도 했죠. 좀 때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좀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 일단 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저같이 생각하고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청년이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을 보고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기회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재민 씨는 현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 경험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작년에 전남대학교 학과장님 추천을 받아서 이런 그 과정이 있으니 꼭 해보라고 하셔서 또 이렇게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제가 이런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 양식 산업이 어떤가에 대한 그런 비전과 또 그런 목표 그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러 지금 전남대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최고수산 경영자 과정에서는 해양수산 전문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공부하고 업계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료의 발표를 통해 각자의 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죠.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건지 새우를 잘 잡아먹자고. 드디어 재민 씨가 발표할 차례. 천재민 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발표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저도 이 길이 이렇게 쉽게 올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새우와 참 저하고 인연이 깊은 게 저도 이 새우를 시작한 게 2007년인데 이 새우 산업이 점점 부흥기가 일어났던 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우와 참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들 수가 없고요. 이 양식업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자기만의 판로 그리고 좀 확실한 유통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맞춰 나간다면 이 생산업자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또 고수익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양식 산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같은 젊은 친구들이 또 은퇴를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어업인이 함께하니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재민 씨에게 거는 기대감도 크겠죠? 저희 전남은 이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 청년 자원들이 수산업에 매진하면서 수산업 발전도 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를 통해 가지고 고부가치를 이룬다 그러면은 대도시에서의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은 층들이 이렇게 공급이 돼야 모든 산업이 좀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수산업이 발전하려면 좀 전문 인재들 아니면 또 은퇴하신 새로운 삶을 가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 이 수산업을 많이 할 수 있게 좀 유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산업은 더 커질 것이고 또 여수시의 위상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후배들이 양식장으로 견학을 오는 날. 수업에선 배울 수 없었던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봅니다. 졸업한 선배의 일터라니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네요. 천재민이 학생은 우리 학과를 졸업을 해서 그래서 대학에서 전공에 관한 것을 익히고 직접 현장에서 여기 관련되는 새우 양식 산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현장감이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만 봤던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니 감회가 새로운 후배들. 업계 인증을 받은 기술인 만큼 학생들은 재민 씨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후배들의 열정에 재민 씨도 새우 양식의 방법에 대해 열심히 설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쪽에다가 이렇게 당겨버리면 다 그냥. 그렇지. 그래서 미리 병균이 안 오게 항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양식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몰랐는데 직접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양식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양식에 뛰어들 때 선배님들 조언 들으면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때도 이렇게 양식장을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너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양식 쪽에 꼭 새우가 아니라 다양한 양식 쪽에 좀 관심을 가져서 이 양식 산업이 좀 비전이 밝고 또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오늘 좀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이 뭐라 그랬지? 새우가 제일 큰 동물이야. 야! 새우가 허리를 폈다 하면은 육지에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거지. 세상에 와. 그거 이야기 해줬잖아. 원래 저도 저렇게 견학 다니면서 꿈을 이렇게 키워갔었는데 이렇게 꿈을 이뤄갖고 후배들한테 또 다른 비전을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교수님들 아래서 다 교육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저희 현장 보시고 되게 뿌듯해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잘 배우고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고도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민 씨는 양식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갓 올라온 새끼 새우들입니다. 앞으로 재민 씨가 정성 들여 키울 자식과 같은 새우들. 이 친구들이 잘 자라는 동안 재민 씨도 한층 더 성장해 있겠죠? 앞으로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양식만 하고 있는데 또 종묘 생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유통과 그리고 판매까지 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고 우리 생산자들은 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좀 그런 구조를 만들려 하고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은퇴하신 분들이 또 저희 양식장에 오셔서 또 많은 걸 배우고 또 제가 그런 도움을 통해서 좀 더 잘하는 모습 보여서 이 수산업을 많이 발전시키려 노력할 겁니다. 국내 새우 양식업의 발전을 위해 매일 연구하고 또 발로 뛰는 청년 어업인.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최고의 새우 양식 브랜드를 꿈꾸는 재민 씨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네, 청년 어업인 천재민 대표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이 친환경 새우 양식에 성공하면서요, 31살의 새우 박사로 불리고 있는데요. 2017년 연 매출이 무려 2억 5천이었다고 합니다. 네,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미생물 연구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양식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성공한 청년 어업인으로 꼽히면서 천재민 씨의 노하우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새우 양식 4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하니까요, 뭔가 더 대단해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여수의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요, 더 노력하고 발전을 위해 기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천재민 대표처럼 해양수산업계에서도 꿈을 가진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수산업계에서도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이 많아져서 경쟁력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천재민 대표의 도전, 저희 전국시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일 봐요.